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경제 과외 공부하시는 시간이죠. 길경식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최경환 부총리 말씀입니다. 네. 여러 차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언급하면서 우리 경기 부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일단 시장에서는 환영한다고 어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부흥을 시도했던 아베노믹스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네. 우리도 좀 타산지석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많이 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아베노믹스란 건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가 2012년도 총리가 되면서 시행한 경제 정책을 말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금융 완화 대책,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력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용은 세 가지라고 하지만 처음에 이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하고 이게 별 차별점이 없다. 새로운 게 전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정책이냐 효과가 있겠느냐. 네. 라는 좀 회의적인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아베는 경제 심리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당시 좀 강하게 밀어붙였고 사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기업도 그 실적이 상당폭 개선이 됐었고 디플레에 빠져있던 경제가 인플레율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일본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예상들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사실 요즘 이 최경환 부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경제 대책이라고 해서 네. 10.3조 엔의 경기 부양책을 편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예. 그러면서 2013년도 예산에 공공사업비 그러니까 토목 관련한 이 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었거든요. 아하. 이렇게 봤을 때 최경호 부총리가 이번에 되자마자 41조 원 경기 부양책을 편성하고 내년서부터는 이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다 또 일본처럼 금융 확대책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잠깐만. 네. 금융 확대라는 게 지금 LTV, DTI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부동산 말고? 관련한 정책이고 네. 원래는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만을 시장에 이제 팔고 사고 하면서 통화량을 조정하는데 네.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은행들은 본원 통화 자체,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시장에 가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직접 매입하는 그런 통화 확대책을 시행을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 통해서 이 재정 확대, 통화 확대책을 하겠다. 그럼 지금 최경환 부총리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인 한국은행 사이에 그거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행이 말을 들을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이제 일본을 봐라. 이번 아베노믹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주가가 55% 급등을 했고 개인 소비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부동산 가격도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간 잘 나가던 아베노믹스가 이제는 슬슬 약발이 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일단 앞에서 기업의 실적은 회복이 됐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게 일본의 경우에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기업 쪽으로만 이 분배가 쏠리는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2014년에 상반기에만 실질 임금이 3.8% 정도
하락을 해서 민간 부분에 이 그 소득이 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는 또 소비세를 현재 8%에서 10%로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가계의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더 커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고용의 질에 관한 문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업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3%대 초반까지 내려가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임시직의 고용만 증가를 하고 정규직의 고용은 오히려 아베 총리가 당선이 될 시기보다도 당선 이전 상황보다도 지금 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또 지금 인위적으로 장기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 예금 기관이라든지 보험이나 연금 등 채권을 주로 거래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장기 금리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장기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질 않아서 네. 보험이나 연금 같은 경우엔 앞으로 이 지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이른바 한국 같은데 돈 투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네네네. 생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근데 보험이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야 이건 엄청난 문제일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사실상 그 구매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네. 그로 인한 손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하. 지금 굉장히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예. 일반 국민들이 이게 좀 먹고 살기 어렵고 부담이 커져가다 보니까 처음에 아베가 당선되고 했을 때는 그 지지율이 70%를 막 육박하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막 네. 주식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50% 밑으로 하락을 해서 아무래도 이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처음에는 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아베가 인기를 좀 끌다가 이게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면서 인기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베의 인기가 하락할 요인이 충분하고 네.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 자유권 확대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네, 네.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전범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 쓰란 말이냐. 그래서 네. 지금 40대 이하 젊은 층들에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추락하는 거군요. 네. 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힘들다. 그러면 아베노믹스 뭐 정리를 하자면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네. 또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지금 신임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도 이렇게 비슷한 결과로 나올 확률이 물론 일본과 우리가 네. 좀 경제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나 된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4배에서 5배는 크고 가계 소비 같은 경우도 GDP 60%로 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라든지 이런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빚이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를 했을 때 이미 거의 140%까지 가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한국 경제, 그러니까 특히 이 가계 소비가 가계 소득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라서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식 장기 침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는 면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8년도서부터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정부하고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잔액이 360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 360조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예. 이명박 정부 공약인 747을 공약하고 이게 연관이 좀 있어요. 어허. 무슨 이야기냐면 360조를 이명박 정부 정권 5년 그 5로 나누면 예. 매년 한 70조 가량이 되거든요. 그렇죠. 7호 35. 네. 70조면 그 GDP 생산이 한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70조면 딱 7%예요. 예. 그러니까 이 360조의 공적 채무를 발행을 했다라는 건 그냥 시장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더라도 빚을 쏟아부어서 매년 평균 7% 정도 성장은 하도록 빚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747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미 그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7%는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360조를 발행을 한 건데 예. 사실 이명박 정권 내에 성장률이 2% 3%를 안 됐잖아요. 보였거든요. 예. 네.
그 이야기는 그냥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7% 성장률을 보여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2에서 3%대를 보였다는 건 이미 실제 경제는 최소 4%에서 5%가량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2008년도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와, 참. 이건 그럼 완전 사기네요? 그쵸. 747에 비하면? 네. 실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빚으로 근데 그거를. 근데 돈을 풀고 빚 들여와서 숫자상으로만 한 맞춰놓고 2%, 있는 거죠. 3% 이렇게 네. 했다? 네. 근데 어휴,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하려고 하는 재정 확대책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도 네. 이명박 정부의 그 정책의 본질적으로는 그쵸. 다르지 않다?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허허, 이거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나요?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시간에라도 네. 뭐 이제 계속해서 경고와 이런 걸 네. 촉구하고 또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또 파워풀한 것 아닙니까? 민간 경제연구소로서는. 네. 아무튼 언론의 기능이란 게 그런 거죠. IMF 되고 나서 뒤늦게 반성문 썼던 중앙일보 어떤 경제 전문 기자 생각나는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죠. 네. 이게 일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하고 이렇게 맥이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공부 잘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